밴쿠버 다운타운에 혼자 살면 생활비가 얼마나 들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밴쿠버에 이미 거주하시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으로 오실 분들, 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궁금하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밴쿠버에 유학, 어학연수, 워홀, 이민을 오시는데요. 세계적으로 밴쿠버는 높은 임대료, 비싼 물가로 유명하죠. 그만큼 생활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인데, 뭐 솔직히 생활비는 개인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평균치를 내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혼자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집 렌트를 해서 살 경우를 가정하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읽은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 내용에 따르면 월 생활비가 3,355달러가 든대요. 그래서 연으로 계산했을 때 세전 연봉 5만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와, 5만 달러면 그 현재 환율 기준으로 한화로 4,250만 원. 혼자서 사는데. 생활비에서 가장 큰 지출이 렌트비와 식비죠. 현재 밴쿠버 다운타운 원베드룸 기준으로 집 렌트를 할 경우 월 2,000불이에요. 더 비싼 집도 있고 싼 집도 있겠지만 평균 한 2,000불 된대요. 지난 몇 년 동안 집값이 2배, 3배 오르면서 당연히 렌트비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제가 밴쿠버에 처음 온 게 2010년인데 그때 밴쿠버 다운타운 중심가에 오래된 단층 콘도였는데 원베드룸이고 그 당시에 렌트비가 1200불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2000불이 넘어가니까 50%가 뭐야, 거의 100% 올랐죠, 렌트비가.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니까 뭐 오른 거는 이해하지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두둑한 뭐 지원 없이는 20대들은 거의 렌트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우스 쉐어를 하죠. 그렇게 생활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렌트비를 절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한 2번 정도 룸렌트를 주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우스 쉐어가 뭐 투베드룸이다 그러면 2명이서 각각 방을 사용하고 주방 거실은 쉐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베드룸이다 그러면 방 하나를 한 명이 사용하고 거실에서 지내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대엔이라고 해서 정말 고시원보다 더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창고 같은 방. 그러니까 싱글 침대를 하나 딱 놓으면 성인이 한 명이 딱 누우면 꽉 차는 그 덴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알던 사람 중에 몇 년 전에 다운타운 고층 콘도에서 덴 룸렌트를 했는데 그게 몇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500불이었어요. 월 500불. 와, 말이 되나? 그렇게 룸메이트들끼리 해서 하우스 쉐어를 하게 되면은 뭐 잘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친구나 지인이면 좀 덜하겠지만 이제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쉐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좀 불편한 거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뭐 기본적으로 생활 스타일이 좀 안 맞아서 뭐 이제 사람 간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청소라던가 아니면 뭐 쉐어하는 공간, 쉐어하는 물품, 깔끔하게 쓰는 사람들도 있고 지저분하게 쓰는 사람들도 있고 청소를 잘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룸메이트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친구든 모르는 사람이든 같이 산다는 거는 좀 트러블이 발생할 여지가 있죠. 제가 예전에 아는 동생한테 들은 얘기인데, 다운타운 콘도, 그러니까 아파트죠, 한국으로 치면. 거기에 룸렌트를 했어요. 근데 들어가서 지낸 지 한 달도 안 돼서 베드버그, 그러니까 빈대죠, 침대에서 그 베드버그에 물려가지고 여기 팔이 그냥 다 그냥 빨갛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게 외관상 보기도 안 좋지만 엄청 가렵대요.
일단 룸렌트를 하게 되면 그 집 주인이 됐던 그 룸렌트를 주는 그가 주 계약자, 집 렌트를 한 주 계약자가 대부분 그 방에다가 기본적인 가구를 배치를 해줘요. 뭐 침대랑 책상, 의자 정도? 그러니까 그 침대를 이렇게 룸렌트 하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니까 뭐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렇다고 그 침대를 뭐 빨고 청소를 하고 해서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버그가 있었을 텐데, 그 베드버그 물린 사람이 사실 피해자인데 죄송하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침대값을 물어달라니 진짜 어이가 없죠. 좀 비상식적인 몰상식한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아무튼 집 렌트 가격은 2,000불이고, 그렇게 렌트를 했을 경우에 포함되는 게 난방이랑 수도세 정도가 이제 포함이고, 이제 비포함되는 유틸리티가 전기세랑 인터넷. 인터넷은 월 평균 한 70불 정도 나가고요. 전기세는 뭐 절약하면 한 3, 40불? 많이 나오면 5, 60불? 이제 휴대폰 빠질 수 없죠. 이제 메인 대형 통신사들이 몇 개 있고, 그 대형 통신사의 자회사나 이제 저렴한 통신사들이 있는데, 좀 저렴하게 사용을 하면 월 40불, 50불 정도 되고, 예, 대형 통신사 2년 약정으로 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한 월 평균 70불에서 80불 정도. 그 다음이 교통비 빠질 수 없죠. 다운타운 살면서 걸어 다니거나 뭐 자전거를 타거나 하면 교통비가 안 들 수도 있지만, 주말에 어디 갈 수도 있고 뭐 다운타운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가정으로 1존 기준, 그러니까 다운타운이랑 밴쿠버가 1존이고 이제 버나비가 2존, 서리로 넘어가면 3존. 그러니까 다운타운 기준으로 멀면 멀수록 1존, 2존, 3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존을 넘어가면 갈수록 교통비가 비싸지는데, 1존 월 이용요금이 100불 정도 해요. 그 다음 많이 들어가는 게 식비. 1인당 평균 한 300불 정도 쓴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끔 외식이나 뭐 이제 커피 마시는 비용까지 하면 한 월 400불 정도. 그리고 문화생활을 즐겨야 되잖아요. 뭐 술을 마신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쇼핑을 하고 뭐 그렇게 한 달에 100불 정도. 여기에 또 이제 기타 등등 뭐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기타 등등을 제외하고도 지금 계산한 걸 보면 렌트비 2,000불에 인터넷 70불, 전기세 60불, 휴대폰 70불, 교통비 1종 기준으로 해서 100불, 식비, 외식, 커피 400불, 문화생활 100불, 300, 4, 5, 6, 7, 그러면 총 2,800불. 에이, 3,000불은 안 되네. 렌트비는 혼자 살 경우에 평균 2,000불이니까 뭐 그거는 어쩔 수 없고, 여기에 뭐 식비를 줄이던가 문화생활을 줄이던가 뭐 이제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2,500에서 3,000불은 들겠네요. 제가 말씀드린 건 밴쿠버 다운타운 기준이라서 어떻게 보면 BC주에서 가장 비싼 곳이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 좀 외곽 지역으로 좀 나가게 되면 더 저렴하게 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겠죠. 이제 밴쿠버 1존을 넘어서서 2존이나 3존 그쪽으로 가게 되면, 아니야, 2존도 되게 비싸. 2존까지도 비싸고 3존, 서리나 랭리 그쪽 지역으로 가시게 되면 콘도 원베드룸 기준 한 월 1,400, 1,500불 정도 합니다. 룸렌트는 한 700, 800불 정도? 집이 하우스냐 콘도냐에 따라서 좀 렌트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냥 대략적인 평균가를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밴쿠버 살려면 생활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집값, 렌트비 떨어지질 않아. 집을 사야 돼. 돈 있으면 집 사는 게 최고죠. 아니지, 이민자분들은 이렇게 목돈을 가지고 와서 집을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뭐 단기로 그냥 1년 정도 있는 워홀러나 어학연수생들은 뭐 집을 살 것도 아닌데 월 100만원씩 쓰는 거는 너무 아깝다. 오늘 흐리고 비가 조금 내리는데
아, 여기 벚꽃이 흩날리는 게 너무 예뻐요. 벚꽃이 금방 떨어져요. 일주일 내에 벚꽃 구경 꼭 가셔야 될 것 같아요.